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부동산이라는 학문이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연구 노력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관련된 기초 이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교양 강좌로서의 몇 가지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부동산의 개념이 무엇이고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준부동산, 또 부동산의 분류 및 내용, 또 부동산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토지, 건물의 특성 또는 부동산의 경제적인 특성, 또 부동산은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하고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으신다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이 부동산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우리의 생활과 어우러져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가 이루어지고 발전하고 쇠퇴하는 모습들, 우리의 생활과 함께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어떻게 부동산을 인식하고 생활할 것이냐가 생활의 길을 보다 복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은데, 자, 전체적인 부동산의 먼저 종류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는 협의의 부동산과 그 준부동산이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민법의 99조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착물이라는 것은 건물과 수목, 돌담, 교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정착물에 해당이 되겠죠.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어업권, 선박 20톤 이상, 자동차, 항공기, 기계, 장비 이런 것도 일명 이제 준부동산이라고 의제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의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협의의 부동산은 이제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의 가장 중추적인 것을 이루는 것은 보통 토지죠. 토지는 무한히 연속되고 있으나 편의상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구획하고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 토지의 소유권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우리는 그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그 민주주의 국가면서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떤 땅을 소유하겠다고 한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이 어디까지 명칠 것이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데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지하철 개통에 있어 그러면 지하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보통 이제 광역 심해권이라고 해서 50m까지 이제 보통 미치는 것이 판결에 나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와 정착물을 말하는 데 있어서 자 정착물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이제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동산의 일부가 된 그런 물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정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 동산, 쉽게 말해서 광업권, 어업권 또는 임목 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의제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복합 개념입니다. 부동산의 유형적인 측면과 무형적인 측면, 그 다음에 부동산의 복합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부동산의 이제 분류 및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에서는 지역적인 용도별 분류가 있고요. 개별적인 용도별 분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또는 농업지역이냐, 임열, 산림지, 묘지, 좀 택지냐, 농지냐, 또는 산이냐 이렇게 따라서 용도별로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동산의 분류 및 내용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적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적법이라고 하지 않고 법이 명칭이 바뀌어졌죠.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분류에서 지적법 거의 모든 법률에 의하면 모든 지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토지는 필지마다 28개의 지목 중 한 개의 지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필일목주의가 적용된다고 그러죠. 자, 국토의 이행 및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에서는 각 용도지역별, 용도지구별, 용도구역별로 분류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별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도시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냐 이렇게 이제 분류도 하죠. 또 부동산의 활동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택지냐, 부지냐, 대지냐, 농지, 임지, 맹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류 및 내용이 다음으로 이제 토지 및 정착물, 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토지 위에 건설된 것 중에서 지붕, 주벽이 있고 사람의 거주에 사용되고 있는 가옥 및 저장에 사용되고 있는 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토지의 자연적인 특성과 토지의 인문적인 특성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자, 토지는 고정성, 위치의 비이동성이죠. 영속성이 있고요. 부정성, 증가하지 않는 부정성. 자, 그 다음에 개별성과 인접성이 있다는 것. 이게 자연적인 특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 있고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그런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은 자연적인 특성과 인문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특성입니다. 건물은 토지와 달리 축조물로서 생산이 가능한 점 등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비영속성, 생산 가능성, 건축 생산성이죠. 이동 가능성, 토지의 개별적 요인의 지배성이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우리가 상대적인 희소성과 자본 회수의 장기성, 지상 계량물의 토지 유형 가병성과 위치의 선호성,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급변하게 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경제적인 특성에 이어서요. 이제 부동산의 현상이 나옵니다. 부동산의 현상. 자, 토지 현상인데 보통 여기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수명 현상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쓰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현상, 도시화 현상. 지금 도시 현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락적 지역에서 도시화로 변화되는 과정.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이 스프롤 현상입니다. 스프롤 현상. 도시가 무계획적으로 저가의 토지를 찾아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발전적으로 발생하고 무질서한 지역개발로 발생이 되고 일정한 계획이 없는 저수지 개발허가 기준으로 발생이 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존 개발지역의 슬럼화로 인한 발생 등을 우리가 보통 스프롤 현상, 도시가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현상이죠. 그런 스프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도시의 그 부동산의 스프롤 현상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제적 현상에서 우리가 이제 투기, 우리가 오로지 양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자산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투기 현상. 투기의 역기능과 순기능 중에서 투기의 역기능은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불건전한 그런 사행 심리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투기가 많이 일어나면은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의 법률적인 현상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동산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이 토지 소유권 중심의 제도 측면이 법률적 현상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 최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의 공개점론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그 교양 강좌로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해서 부동산 투자에 관련돼서 제가 간단히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지루하셨겠지만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해서 부자 되시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